자, 이번 강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율법률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죠. 토지거래 규제입니다. 여태까지 배운 걸 갖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국토계획법의 가장 큰 궁극적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그러기 위한 것으로서 뭐냐? 선, 계획, 후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용이란 말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업이란 말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땅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겠죠? 적성. 그렇죠? 또 여기에 대한 규모.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난개발을 갖다 방지하는 거. 난개발을 갖다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개발이란 말은 계획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였었고, 그럼 이렇게 돼서 계획에서 사업을 갖다 하게 되면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뭐가 일어나겠어요? 투기성이 일어나죠. 투기성은 공공복리의 적이죠. 그러니까 투기를 갖다가 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규제 파트가 나온 거구나.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규제, 전국토를 대상하는 토지거래 규제 파트를 갖다 하는 것으로서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를 잡게 한 거다? 투기성을 잡게 한 것이다. 이래 주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된 것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부터 지정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럼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무슨 성이 있어야 되느냐? 이 투기성이 나타나는 것을 지정해야 되겠죠. 그럼 투기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대략적으로 4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교재에 본다 할지라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것으로서 토지 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토지 이용계획에 의해서 행위가 완화돼야 투기성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있겠고, 두 번째는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해서 법령 개정이나 또는 폐지에 의해서 역시 행위를 갖다 뭐하는 쪽? 완화되는 쪽. 행위를 자체를 많이 완화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법령에 의한 사업. 그럼 사업하는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예정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인근 지역까지, 부근 지역까지도 투기성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우리가 과거에 본 4대강 사업 때문에 그 부근 지역의 땅값이 엄청 오른 것도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도 규제될 수 있다. 다음 국토장관 시도자가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직권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자, 시장군수 등이 또는 그 중앙행정기관장, 지방행정기관장들이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권을 할 수 있는가 요청에 의해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지정권자는 누군가 하는 걸 갖다 봐보도록 해봅시다. 자, 지정권자. 그럼 우리가 지정권자 입장에 보면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작년도부터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느냐? 우선 걸친 경우, 무조건 걸친 경우다. 그러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걸친 경우. 걸친 경우는 누가 하는 거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 다음 대상에 대해서 일부 할 때는 자,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그러면 여기 서울특별시 중에서도 이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로구, 여기는 금천구. 그럼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경기도. 자, 경기도의 경우 중에서 여기 보니까 경기도 안양시. 자, 안양시도 있겠고. 이렇게 될 수 있죠. 또 우리가 이걸 기점으로 해서 보면 이 옆에 성남시가 있을 수 있겠고, 과천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냈을 때 어떻게 볼 거냐. 여기 안양시나 성남시나 다 뭐라 쓰면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자, 또 이쪽 옆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시흥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이렇게 제가 색깔로 표시할게요. 구로구에다가 하겠다. 금천구에다 하겠다. 그럼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장이. 또 여기 보면 시흥시에다 하겠다. 안양시에다 하겠다. 성남시에다 하겠다. 그럼 누가 한다?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그런데 이와 같이 시흥시나 안양시에 걸쳐 있든 성남시나 안양시에 걸쳐 있든 자 이런 것은 누가 될 거냐? 이건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장관이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에 걸쳐 있다.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네모로였던 이거는 국토장관이 하는 거예요. 국토장관. 그럼 여기 보니까 시흥시, 성남시, 안양시 일부에서 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그렇죠? 또 여기 보면 하얗게 했던 이거는 이 구로구 일부, 금천구 일부. 이거는 서울특별시장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 여기에 이렇게 걸칠 수 있겠죠. 자, 여기 금천구와 안양시, 만안구에 걸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국토장관이. 그러면 무조건 걸치면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한다. 그 중에 일부라면 시도사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갖다 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조사가 필요하겠죠. 조사. 그래서 이제 조사를 갖다 하는 겁니다. 조사하고 협의가 필요 없어요. 심의를 거쳐야 돼요. 협의 들어간 다음에 이미 뭐가 될 수 있어요. 투기가 그 사이에 지정되기 전에 먼저 다 일어날 수 있죠. 입 싹 닦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못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든 중앙도시는 심의 거쳐야죠. 왜? 지정권자가 국토장관이면 중앙이고 시도자면 지방 아닙니까? 심의 거쳐서 지정 공고합니다. 그럼 지정 공고할 때는 가서 효력, 구역 범위, 기간, 그러니까 기간이죠. 기간, 구역 범위, 기간은 5년 이내, 그다음에 면적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해서 공고하면 5일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 지정해서 공고했다면 그 내용을 통제도록 돼 있어요. 자, 누가 국토장관이면 아래쪽으로 시도자면 자리 맡은 시장군수구청장.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걸 등기소장하고 일반적으로 등기소장하게 알려주도록 돼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인한테 공람시켜요.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공람시키는 공고하고 열람,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음, 재지정을 합니다. 자, 무슨 지정? 재지정. 그럼 재지정을 할 때는 심의 전에 의견 청취가 필요해요. 왜? 자, 국토장관이 한다. 그럼 경기도에 하겠다. 그러면 이거 경기도에 했다. 그럼 경기도에서 알아야 되겠죠. 자, 시흥시에 했다 한다. 그럼 시흥시장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의견 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의견 청취를 하면서도 필요성이 없는데 한다 그러면 해지를 요청해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제해야 되는 거고. 또 국토장관도 필요성이 없다면 해제해야 한다. 즉 할 수 있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재지정과 하는 거는 효력 자체는 공고일, 축소 해제도 공고일 날 되는 거지만 다만 요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뭐를 정리할 거냐면 우선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 효력이 있어요. 절차가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의 경우에 절차가 있고 효력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부분에 연상을 할 거냐면 여기에 절차 효력이 있는데 지정, 재지정, 축소, 해제 이렇게 보도록 해봅시다. 축소나 해제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여기 경우는 지정한다 그러면 여기는 심의만 거치면 돼요. 여기도 심의 거쳐서 공고하면 돼요. 여기도 심의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다음에 심의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청취 다음에? 의견 청취 다음에 심의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의견 청취 다음에 심의. 그 다음 효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효력은 공고하고 나면 5일 경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쪽에 있는 얘네들은 결국 공고1에 효력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쯤 하면 한번 문제를 갖다 한번 하도록 해봅시다. 엑스파일 스피드 체크. 행정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행위는 허가구역 지정행위. 자, 누구요? 국토장관 시도사죠. 그러면 개인의 권리 내진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죠. 처분행위죠. 그래서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당하면 쟁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는 법령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자, 시관할구역에 걸쳤다.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시흥시와 안양시. 안양시와 성남시. 그러면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한다. 오케이. 2번. 시도사는 지정기간이 끝난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자, 지정했다 다시 지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지정했다 다시 지정하려면 의견 청취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심의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의견 청취. 그래서 의견을 갖다가 들어야 된다 하는 거 맞습니다.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이 통지받은 시장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한테 공고하고 등기소장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왜? 등기소장은 얘가 허가증을 가져와야 등기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4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얼마?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맞죠? 지정했으면 5일 후 효력 발생한다. 오케이. 그 다음 5번. 국토의 계획 및,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는, 이제 5번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는 아니죠. 여기 봐요. 축소, 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심의가 있어야 될 거죠. 자, 요것만 잘 이해하면 문제 풀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자, 그러면 이렇게 허가구역이 됐으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의 성격을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겠죠? 이 토지거래 허가의 성격을 갖다 우리가 좀 파악 좀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토지거래 허가의 성격은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이미 이 땅은 허가구역에 투기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입니다. 그럼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해요. 자, 뭐를 체결해요? 계약. 그럼 계약을 체결할 때 여 관할구역이 방금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여기 시흥시장이다. 그러면 시흥시장한테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허가 신청합니다. 그럼 이때 허가를 신청했으면 이 허가를 갖다 받은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사자 사이에 대한 투기성 여부를 심사하는 겁니다. 심사해요. 그래서 오케이 해줘야 가서 뭐 잔금을 치렀든 뭐라 상관없고 가서 오면 등기가 돼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등기가 돼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럼 등기가 돼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건 결국 요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시흥시장 입장에서는 갑과 을은 제3자죠. 그럼 제3자가 하는 행위를 요놈이 신청이 있어야 오케이 할 거니까 오케이란 건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행위를 유효하게 보충해서 완성시켜 주는 것을 뭐라 한다? 허가가 아니라 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인가입니다. 그래서 허가적 성격의 인가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만약에 지금 같은 허가를 못 받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나만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자 뭐가 있느냐? 가볍게 제주도야. 지금 가봤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가가지고 만약 제주가 허가 구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다가 서울 있다가 저 KTX 간다 할지라도 시간 걸리겠죠, 그죠? 또 제주까지 또 뭐가 있어요? 비행기가 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자 못합니다. 그러면 아 다음 주에 가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된 걸 허가 받겠다는 소리에 받지 않겠다, 받겠다는 얘기죠. 그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하는 걸 알수있면 돼요. 자, 무슨 상태?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걸 연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 그때는 물권적, 채권적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겠고, 자, 그러면 이때 허가를 받은 그 계약을 소급해서 나중에 가서 이제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 걸 전제 조건으로 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일단은 물권적, 채권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생각하면 되겠고,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 고매했던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없다. 그것이고, 다음 뭐가 있냐면 허가 대상은 뭐에 대해서냐?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 투기란 건 토지에 대해서, 전국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뭘 갖다 방지하는 거예요? 투기 방지죠. 그래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유상 계약도 있겠고 예약도 있잖아요. 이전 설정에 대한 예약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그럼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반적 행위니까. 그럼 여기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상은 될 필요가 없겠죠. 투기가 이런 상속, 증여 같은 건 대상이 되지 않죠. 또 우리가 봤을 때 점유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 저당권, 임차권은 투기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 목적의 양도담보라든가 또 유저당, 자 유저당도 역시 뭐라 볼 수 있어요? 자 변제기 전에 특약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 전에 저당권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뭐 하는 거죠? 취득하고 아니면 이걸 임의적으로 매각해가지고 경매 절차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 절차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면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선 충당하는 걸 유저당. 그 유저당 소유권 목적물이 넘어갔어요.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허가 대상이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냥 가등기 담보. 무상은 할 필요가 없지만 부담부 증여, 부담받는 부분까지만은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판결 있죠. 이행 판결은 받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허가해 준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거냐. 이제 우리 교재도 그 절차적 측면을 갖다가 설명은 해놨습니다. 미리 대상을 하고 절차적 측면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을 앞뒤 것을 살짝 보면 되는데요. 자, 허가구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 대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 허가 대상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허가 신청, 당사자 공도로 신청한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장 뒤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63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보면 당사자가 공동 신청.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다가 첨부 서류는 뭐가 있겠어요?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토지 등기부 등본, 자 이런 것이 있겠고, 그다음 조사는 누가 해야 되겠죠? 시장군 구청장이 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심사 기준 있죠? 심사 기준 몇 가지다? 4가지다. 그래, 이 4가지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교과에 있는 내용을 갖다 보면 허가 신청을 하겠죠? 허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 여기는 보면 신청서에다가 첨부서면이 있겠고, 누구한테 주는 거죠? 허가권자한테 주겠죠. 그때 허가권자는 역시 이 사람이 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심사의 기준이 있다. 심사의 기준이 4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첫째가 실, 수요성, 다른 말씀 뭐라죠? 이용 목적, 이게 있겠고, 또 주변 환경, 면적, 그렇죠? 면적. 그 다음에 이용 계획,
이런 경우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심사를 통해서 이제 뭐 하냐면 처리를 해주는 거죠. 민원사항을 처리한 법률이 정한 법정기간 내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할 때는 자 우선 제일 먼저 이 예스다 노보다도 먼저 할 수 있는 선매 사실을 통지해 줄 수도 있고 가서 허가 예스 해줄 수도 있겠고 그러면 불허가 노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허가 불허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고 또 허가해 줄 수도 있겠고 불허가 처분할 수도 있겠고 이게 바로 법정기간 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중에서 요것부터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무슨 성? 실수요성. 그럼 이 실수요성을 공부하자는 얘기죠. 실수요성은 너무 많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재치껏 공부합시다. 거, 복, 농, 사, 수, 관, 통. 자, 거복농사는 수족관통이 참 좋은데 족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족자를 살짝 집어넣으세요. 자, 재밌게. 자, 수족관통. 거복농사는 수족관통이 제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요게 거주용. 내가 실지 허가구역에서 내가 쓰겠다 이거죠. 내가 쓰겠다. 허가구역 땅을 내가 쓰겠다면 당연히 허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 있겠고 두 번째는 복리시설, 편익시설. 그래서 이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해 줘야 되겠죠. 투기성이 없다는 걸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여기 있겠고 그 다음 농사 짓는 거. 농사 짓는 농업. 자, 농업의 경우는요. 농업인이 있고 농업법인이 있어요. 그럼 농업이나 농업법인 통작거리가 있습니다. 통작거리. 자, 무슨 거리? 통작거리. 통작. 통작이란 말은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는 거리. 그래서 통작거리.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경기도 시흥시 살고 있는데 시흥시의 관내 것에 내가 농지를 가져갔다. 내가 농사꾼이다. 그럼 나는 돈이 없어서 대체 다 살 수 있는 농지를. 알겠죠? 그러면 결국 자기가 내가 있는 거주지의 있는 행정구역 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약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웃대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사겠다. 뭔가 수상하죠. 뭐 받는 거예요? 제가 돈이 있으니까 저 투기하겠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접지 갈 때는 통작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30km까지. 몇 킬로? 30km까지. 그런데 자,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앞에 뭐가 있다면 지금은 이제 해제됐지만 얘는 광명, 시흥 뭐였어요? 택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말고 은계지구라고 지금 보금자리, 옛날에는 보금자리, 지금 공공주택지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그 안에 땅이 있었다. 자, 땅 값은 아니지만 땅이 있었다. 그런데 뭘 알아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수용당했다. 그럼 내가 농사 졌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하는 게 농사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팀에 돈 많이 받았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사 지어야 되겠죠. 그럼 부근에 아무리 땅 사봐도 땅을 봐도 없어. 그럼 나는 어디까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되는 데를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통작거리가 80km까지 갈 수 있어요. 80km. 몇 킬로? 80km. 80km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농업인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농지취득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체 취득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은계지구 때문에 내가 1억 보상을 받았다. 그럼 내가 돈 번 게 있다. 가서 1억 5천짜리 토지를 허가하고 사겠다. 야, 얘는 분명히 협의 양도를 핑계로 가서 저기서 또다시 투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종전 토지가액 범위내, 가액 범위내. 그럼 나는 대체 취득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거냐? 3년 내 대체 취득합니다. 대체 취득 3년 내요. 쓰는 것은 나는 2년 동안 써야지 나는 실수령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공적인 것이죠. 이건 사적 사업, 공적 사업, 수용은 공적 사업. 사업자단 말이에요. 사업자. 자, 이건 투기성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용도 지역 지구안에 행위를 하겠다. 그 다음 통상적 경제활동을 하겠다. 통상적 경제활동의 경우도 거기 있습니다. 자, 있죠.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 양도했거나 수용되거나 대토하겠다. 역시요. 대토는 농지랑 똑같이 얼마? 3년 내 대토하는 거예요. 그러나 농지는 통작거리가 있지만 일반 대토는 통작거리가 없습니다. 자, 종전 토지가액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 토지의 현상보존 목적이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자, 제가 땅이 있는 땅이 맹지야. 그러면 내 땅의 맹지를 갖다가 가격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인접지에 도를 내는 거죠. 도를 갖다 여기서 내가 취득하는 거죠. 그럼 그 땅은 뭐 때문에 산 거예요? 내 땅의 효용가치를 증가시켜서 땅 산 거죠. 그러나 그걸 핑계로 가격가치가 올라가면 되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현상보존료는 5년까지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임대주택법의 임대사업자 등의 관계법률에 따라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해서 건축물이 딸린 토지를 취득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통상적 경제활동 이겁니다. 자, 다음은 주변 환경을 제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자, 쉽게 해서 내가 허가구역에서 땅을 사고자 하는데 보니까 그 지역은 주거지역을 갖다 내 공장 짓겠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면적 중요하겠죠? 자, 봐봐요. 면적은 정할 때 기준 면적 이하를 정합니다. 기준 면적을 정해요. 그래서 기준 면적 이하로 정하는데 이하일 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기준 면적을 초과시에 허가받는구나. 자, 어떤 시에 허가받는다? 초과시에 허가받는다. 그러면 이때 이 기준 면적이 있는데 이 이하로 다 정해졌는데 이거는 국토장관이 때에 따라서 10%에서 300%까지 따로 정할 수 있구나. 자, 몇 퍼센트에서 10%에서 300%까지 따로 정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이 나오면 괜히 기분 나쁘고 설레요. 자, 왜 설레냐? 제가 그랬죠. 숫자에 좀 너무 과민한 사람들 많이 있죠. 돈이라면 엄청 잘 생각하는데 그냥 시험 보는 날 숫자 생각하면 괜히 골머리 딱딱 아파요. 자, 시험 보는 날 모의고사를 보는 날도 골이 아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면역합시다. 예방주사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럴 때 여기 기준은 뭐가 있느냐? 첫째, 도시 지역이 있겠고 도시지역 밖이 있습니다. 그럼 도시지역은 용도에 따라서 땅의 용도지역별로 분류하고 밖의 경우는 쓰고 있는 현황에 따라서 분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도시적 밖은 농지, 임야,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공업지역, 그 다음에 임야 이렇게 봤을 때 자 뭐를 갖다 볼 수 있냐면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여기는 공업지역은 200평,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임야는 300평, 계략적으로 약 300평은 1000제곱미터 이하라고 주장해 봅시다. 1000제곱미터 이하. 300평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편하게 우리 외울 때. 자, 그럼 이걸 기점으로 해서 각각 절반 대칭이 돼요. 절반 대칭. 자, 도시역 밖의 경우는 얘의 절반이니까 얼마죠? 500의 절반이니까 250. 500에 250.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역 밖은 쉽습니다. 자,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는 250. 임야 1000이었는데 절반 대칭이 된다. 근데 갑자기 임야가 얼마인지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참 좋았었어요. 농촌에 임이 오다 그랬습니다. 농촌에 임이 오는 것도 요새는 절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지는 1000이었는데 절반 줄었으니까 500. 임야는 2000인데 1000. 나머지 다는 500인데 250. 농촌에 임이 오다. 자, 그럼 도시지역은요. 좀 죄송스럽지만 대개 욕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 했죠. 욕은 또 잘 안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저같이 보면 욕 참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60을 기점으로 해서 절반 대칭을 이루구나. 무슨 대칭? 절반 대칭. 그러면 어떤 경우냐? 길 가는데 여러분 죽어 그래봐요. 기분 나쁘죠. 나도 모르게 욕 나와요. 죽어. 그러면 18, 18 나오지 않습니까? 절반 그러면 90. 자, 그러면 욕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에이 상놈이. 그러면 상놈이 하면 200. 상업지역 200이면 절반 100. 봐봐요.
주거 18 상놈이 그러면 주거 18 상놈이 딱 끝났잖아요. 그럼 절반이니까 100이요 90이요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초과할 때만 허가받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뭐 할 때? 초과할 때 허가받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속된 표현으로 짱구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하겠어요? 짱구란 말 표현인데 짱구 아닌 이상은 투기하려고 허가받지 않고 하려고 쪼개기 시작하겠죠. 분할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소위 면적을 갖다가 초과되면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받으니까 안 하려고 쪼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탈법 방지를 해서 법에서 미리 선점해놨어요. 너 이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허가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무슨 내용이냐?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면적 산정의 특례입니다. 특례, 탈법 방지를 해서 그런 거죠. 여기 1단의 토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동 4번지, 5번지, 6번, 7번 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것이 뭐냐? 상업지역이야. 그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죠. 근데 쓰고자는 이용하고 있는 것은 지목이 바로 뭐냐? 이것이 공장 용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 규모가 2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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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제곱미터. 이것이 면적. 그럼 이게 누구냐? 갑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갑이라는 애가 을한테 팔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 수도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은 얼마지? 규모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해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1단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계약 체결한 후 1년 안에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1단의 토지의 나머지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 거래했다. 자, 그럼 여기 1월 1일 계약했어요. 이때는 기준면적 초과하지 않으니까 허가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내에 다시 이걸 갖다 샀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준면적을 같이 샀을 때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1년 내에 사게 되면 200제곱미터 사니까 필지별로 거래하니까 안 살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일부 했더니 전부 거래를 본다는 이 소리입니다. 그럼 허가 받아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여기 예를 들어서 정왕동 100번지 땅인데 요게 1600제곱미터예요. 제 친구 땅인데 1600제곱미터예요. 얘가 거기서 뭐냐? 공장하고 있어요. 여기가 공업지역이야. 공업지역. 정말입니다, 제 친구가. 공업지역. 그런데 이놈이 뭐 했냐? 참 머리 잘 굴려요. 잘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갖다가 팔고 싶어 해. 그래서 파는데 등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 공업지역 얼마죠? 66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800이라고 합시다. 1800 다 계산하기 좋게. 저는 숫자에 둔감하니까 자,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1800인데 660에 허가 받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쪼갤 거 아닙니까? 가서 필지로 100의 1, 100의 2 이렇게 쪼갤 거 아니야. 그러면 600, 600, 600 그래서 368 그래서 1800을 하자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을한테 팔면 자, 이거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지정 전에 팔았던 세분했던 상관없지만 지정 이후에 한 거죠. 그러면 지정 이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걸 갖다 1월 1일 팔았어요. 그러면 허가 받으라 이겠죠. 왜? 전부 거래를 보는 겁니다. 이거 전부 기준면적 최초 거래시.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갑이 병한테 팔아요. 이것도 최초 거래입니다. 또 갑이 요 100의 1을 갖다가 정한테 팔아요. 이것도 최초 거래예요. 그래서 최초 거래 시 기준 면적 초과로 보니까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만 여기에 소방도로가 나기 위해서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이거는 도시군객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쯤 하면 문제를 갖다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거기 X파일 기출문제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토지의 면적 기준이 옳은 것을 그랬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공고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 고려하는 건 아까
10%에서 300%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거하면 뭐랬죠? 18. 180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 상업, 상놈이 200제곱미터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 공업지역은 660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녹지역은 100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녹지역은 100. 그렇죠? 그 다음 도시역 안에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곳, 지정이 없다. 그러면 얼마였어요? 180에 제일 밑에 90. 오케이. 그래서 정답 5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다음 여기 보니까 처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봅시다. 처리는 선매, 그렇죠? 또 허가 또는 불허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갖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 법정기간 내 1, 2, 3번이 없다. 1번도 없고 2번도 없고 3번도 없다. 그러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기간이 정한 다음 날 허가증을 교부해 줘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내용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몇 가지가 있냐면, 그럼 여기 불허가 받았을 때는 사건보호, 불허가 받았을 때는 사건보호 입장에서 보면 불허가 처음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건보호서. 자, 이의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가서 사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가 갔을 때 사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분들 할지라도 그런 내용과 관련된 도표가 되어 있죠. 자,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피드 체크 봅시다. 23회 공인중개사과 저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을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사실 협의가 없으면, 자 봐요. 사실이 없으면 여기 봐요. 법정기간 날 어느 날? 다음 날에 토지거래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의지되는 거죠. 어느 날?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갖다 받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갖다 정리해 보고서 그건 이제 다음 강좌를 기점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루어진다. 그럼 투기성이 있다. 그럼 허가구역인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있을 수 있는 것은 법정 사업이 되거나 예상되는 그 지역이다 하는 꼭 아셔야 되겠고, 허가권자는 시장군구청장이고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걸치면 무조건 국토장관. 알겠죠? 국토장관. 그리고 걸치지 않고 일부면 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시도지사다 하는 걸 잘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동으로 신청해요. 그럼 거기서 심사할 때 기준이 있다. 자, 기준은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실수성 뭐라 했어요? 거복, 농사, 수족, 관통. 그래서 족자 빼놓고 이게 있고, 그 다음 주변 환경 면적은 기준 면적이라서 뭐라 했어요? 초과되면 허가받는다. 그래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0%에서 300%까지. 그러나 이걸 암기할 때 우리 그러지 말고 도시지역 안과 밖으로 나눴죠. 안의 경우는 주상공록 미. 그래서 공업지역 661조로 절반 대칭. 주거하면 18. 그렇죠? 절반에 90. 9니까 상놈이 이하니까 100 이렇게 했죠. 근데 도시역 밖은 농촌이죠. 농촌에 이미 오다. 근데 요새는 농촌에 이미 오는 것도 절반 줄어들었다.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는 250 이런 형태가 된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이걸 따라서 처리해 준다. 어느 기간 내? 법정 기간 내. 요 3가지가 되는데 안 하면 다음 날 허가받은 걸로 보고 허가증을 교부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강좌는 이제 허가의 효과에서부터 해서 뒤에 있는 보치까지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